네, 21대 새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 직후인 다음 달 4일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방법과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해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당장은 용산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세종 이전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세종 이전을 얘기합니다. 세종시 완성이라는 것을 개혁신당이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그 대통령 집무실 얘기를 한번 다루기는 했었잖아요. 이번 6월 3일 대선뿐만 아니라 저번 대선부터 계속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하는 것들이 공약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일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표가 제일 관심사죠. 정부종합청사로 가겠다, 아니면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는 게 더 표에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도 사실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청와대에서 사실 군사정권에서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왜냐하면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불통의 상징, 권위주의의 상징, 이렇게 청와대가 굳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청와대를 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겠다. 물론 이제 기능적으로 과연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고요. 약간 권위를 내려놓는 측면도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제왕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조 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각자 용산을 쓴다, 혹은 청와대를 쓴다, 아니면 공통적으로 다들 최종은 세종으로 간다, 이렇게 다양한 후보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의 최적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청와대로 생각을 해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됐어요. 일부 이제 개방되지 않은 비서동이라든지 춘추관이라든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집무실과 관저가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는 청와대가 그동안 가지고 온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면, 대통령 집무실 하면 이제 청와대로 굳어져 온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영상 때는 소통이 되게 어려운 공간이다라고 이제 대원분들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청와대 공간은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집무실, 관저 둘 다 문제인데 집무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세종대로, 거기가 중요한 거는 조선시대 때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육조 관청들이 이제 쭉 늘어서 있었던 그런 상징적인 거리이기 때문에 세종대로가 가장 중요하고, 세종대로의 북쪽으로 축의 끝자락에, 다시 말하면 북악산 바로 아래자락에, 그리고 세종대로 축의 끝자락에 청와대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이제 권위적인 그런 축인 거죠. 지금 현재 본관의 위치가. 다시 말하면 청와대 건물 자체가 거의 대통령 1인을 위한 건물이에요. 대통령가 그러면 대통령을 보호하는 참모진들이 한 500명 정도 있어요. 그걸 지었을 때가 이미 이제 군사정권 때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권위를 어떻게 부여할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설계가 된 건물이기 때문에 청와대 자체가 소통을 혹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런 행위는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그런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도 개방하고 나서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여민관이 비서관들을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동떨어져 있고 본관이랑도 멀고 관저는 또 한참 깊숙이 있어서 이 공간에서 소통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청와대를 좀 다양한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일단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어디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 바라는 거는 어느 나라 국민들이나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국제정세가 긴박하잖아요. 이런 긴박한 국제정세가 24시간 365일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고 국가를 잘 이끌어주는 걸 바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청와대는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집무실이 굉장히 권위적인 건물이고, 그 다음 비수동은 자전거 타고 몇 분을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는 지금 비수동에 일부 정축을 해서 대통령이 내려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수동에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관저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뭐 잠을 자는 곳이죠. 근데 이 관저는 대통령은 일반 근로자 뭐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출퇴근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집무실이 곧 관저이기도 해요. 바로 붙어 있거나 뭐 한층 위에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는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리모델링 하는 방향은 첫 번째로 참모진과 대통령이 공간적으로 붙어 있을 것. 단순히 붙어 있다고 이게 소통이 잘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붙어 있더라도 등지고 있는 거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붙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서동 건물들을 보면 여민 1관, 2관, 3관이 다 독립된 건물로 있어요. 뭐 미국이 꼭 반드시 뭐 세계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이제 오발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이 이제 국무장관 만나서 서로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또 뭐 수시로 드나들고 이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백악관의 평면을 자세히 보면 수시로 참모진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여민관을 보면 대통령과 참모진뿐만 아니라 참모진들 간에도 수시로 뭔가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핵심만 우리가 찾아내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제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대선이 끝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건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후보진에 따라서 용산을 거쳐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청와대에 안보적인 것만 해결되면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들어가서 제실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이 관저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하고 저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4시간 360을 깨어서 국민들을 보살피는 국지정세를 다루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뭐 관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새로 지어야 되겠지만 현재 집무실 관저는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 대안들이 꽤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간도 바로 청와대 경내하고 바로 붙어 있고요. 그 외에도 안 가도 몇 개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리 공간을 관저로 쓰면서 효율적으로 제실 리모델링을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본관이나 관저는 되게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빈관하고 여민관이 앞으로 좀 전진 배치돼 있는데 이쪽으로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나 관저의 입지 자체가 굉장히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히 상징적인 게 있거든요. 청와대로 앞에 길에 면에서 가능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서 먼 발치에서 그래도 보이는 거하고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 저 깊숙이 잘 보이지도 않고 다가가기도 힘들고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민관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바로 연접해서 새로 이제 지어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 구조는 고립시켜 놓는 거예요. 대통령을 저기 우리 시민들한테서부터 고립시켜 놓는 그런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전진 배치하면 적극적이고 사람이 능동적으로 바뀌게 만드는 공간의 변화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런 게 있거든요. 왜 카페 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분위기가 일단 자유스럽고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일상생활하는 게 막 보여요. 그러면서 내 일의 효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집무실, 비서진, 참모진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이제 일종의 이제 사무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뭐 네이버 상황만 하더라도 보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날까 하는데 실내 공간 구조를 보면 굉장히 자유스럽게 서로 시선적으로 많이 교류하게 만들어주고 움직일 때 많이 서로 만나게 해주고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청와대 제실 리모델링을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봐요. 지금 각 후보들이 결국에는 세종으로 옮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 왜 세종인 건가요? 우리나라의 국토 전체를 보면 충청도가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세종에서는 뭐 전국 어디나 한 3시간 이내로 다 커버되니까 남한의 중심으로 간다는 상징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충청권이 항상 우리나라에서 캐스팅 보트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 이제 입후보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싶겠죠. 저는 세종시에 간다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건물을 다 짓고 간다는 거는 저는 짧으면 5년,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생각이 다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국회의원들도 지방에 가고 싶겠어요. 모든 후보가 모두가 입을 모아서 다 결국엔 세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종으로 청와대 국회뿐만 아니라 수도까지 이전을 하면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은 어떻게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할 때는 워싱턴 DC와 뉴욕의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워싱턴 DC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뉴욕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실질적인 이제 가장 큰 도시잖아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호주로 가면 캔버라 수도를 이전한대잖아요. 그렇지만 다 시드니로 가지 캠브라에 여행 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의 저항이 점점 줄어드는 기술적인 진보를 봤을 때 세종으로 하는 효과가 크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엄청난 영향은 크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거라고 봐요. 용산은 예를 들어 오피스 빌딩처럼 그냥 한 건물에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수직이동해서 소통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도시적인 입지에서 보면 용산은 이런 말하면 조금 너무 지나친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관 파천 기억하죠. 지금 저는 그 형국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 관련 시설도 당연히 미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군 관련 시설들이 있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면서 다 연쇄 이동하고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수천억, 어떤 학자들은 뭐 9천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용산은 절대로 적지가 아니고 독일 수상의 집무실이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종합청사하고 똑같아요. 관저가 꼭대기 있고 그 아래 집무실이 있고 그 밑에 회의실이 있고 그 밑에 참모진들이 쫙 근무하고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종합청사도 그렇게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층간의 소통을 염두에 두고 뭐 에스컬레이터로 아니면 우리 요즘 백화점 가면 가운데 비워져 있잖아요. 뻥 뚫려 있어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보이더를 활용하고 한 층에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 국방부 시설이잖아요. 군 조직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기 때문에 이미 공간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계적이고 군인들의 그런 근무할 만한 그러한 공간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공간의 구조가 사람들의 행태를 학자들은 한 70% 정도는 결정한다고 봐요. 대체적으로는 공간이 어느 정도 사람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상당 부분.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대통령 후보들께 어디를 가든 이것만큼은 집무실에서 꼭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다. 한마디 정도 해주시죠. 일단 저는 청와대로 당장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청와대 개방돼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우려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보안을 다시 설정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그 시간만 당장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 시간만큼은 이제 뭐 용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각 후보마다 서로 주장하는 데가 다르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정부종합청사라고 했죠. 그러면 정부종합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책임감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 실제적으로 그러면 세종시 가는데 지금 국민투표에 오케이 했어. 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5년 걸려요. 그러면 자기 당대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용산을 어떻게 쓸 건지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지, 관전을 어떻게 할 건지, 진보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착수해야 돼요. 지금 이게 막연한 그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각 당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어디에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후보들 빨리 준비하셔라 하실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할 거면 청와대가 정답이다. 예.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교수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